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의지력을 집중시킨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서서히 줄어든다. 따라서 의지력을 중요한 일에 쓰고 연비 좋은 생활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고와 결단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버려야 집중할 수 있다. 잘 나가는 트레이너인 다니 씨는 고향에서의 인간관계를 싹 정리하고 혈혈단신으로 상경했다. 사업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전 직장 동료나 고향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부모님과의 교류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쏟아붓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의지력을 트레이너로 성공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이다. 실로 현명한 판단이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의지력을 절약하고 있다. 새어나가는 의지력을 막아라. 나는 하지 않을 결심으로 쓸데없는 결정을 줄이고 의지력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신아의 토익 점수였던 300점으로는 유학에 갈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나는 영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 편도 1시간 거리의 통학 시간에는 이어폰으로 영어 강의를 듣고 매일 2개의 영어 수업을 받았다. 방과 후에는 원어민 교사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고 부모님께 부탁해 유학생 홈스테이에 등록했다.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활동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동아리는커녕 술자리와 미팅도 모두 거절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영어에만 집중한 것이다. 사실 원래 친구도 없었던 데다 대학에서도 주위와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밖에 할 게 없었다. 덕분에 반년 뒤에 본 토익 시험에서는 점수가 900점대까지 올라 무사히 미국행 티켓을 가질 수 있었다. 아무리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 실현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멀티태스킹은 당장 그만둬라. 멀티태스킹이란 많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속도로 작업 처리를 전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싱글 태스크로 움직인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자. 식당이나 메뉴는 변경하지 않는다. 오늘 입고 나갈 옷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 차는 절대 가지 않는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싫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싫은 일을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먼저 어필한다. 인간관계로 고민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참지 않는다. 싫어하거나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지력이 소모된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을수록 인생은 순조로워진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빨리 답장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메일이 오면 일부러 늦게 답장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3일쯤 지나서 답장을 한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고객에게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본다. 특히 이상을 말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어떤 상품이라면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상대가 진짜 속마음, 즉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말하게 하자. 업무 고민은 동료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업무 상담은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이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는 만나지 않아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한다. 실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어울리면 반드시 낮은 쪽으로 휩쓸려 간다. 가령 점심 메뉴를 정할 때 평소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고집하던 사람도 상대가 오늘 라면을 먹자고 하면 끌려간다. 가끔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부모님에게 독립한다. 효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고향집에 머무르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일주일 채 안 되는 일정으로 짧게 머문다. 대신 효도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단순히 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온천 여행을 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매달 30만 원 상당의 유기농 채소와 영양제를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보다 건강을 위한 선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하고 있다는 내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트집 잡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배우자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배우자를 응원해줘야 한다. 가정에서의 의지력 낭비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유익한 일에 쓸 수 있게 되므로 일도 인생도 더욱 충실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다. 친구의 SNS 신청은 수락하지 않는다.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말을 걸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의사소통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먼저 겉모습부터 바꿔보자. 당시 나는 잘 나가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최고급 슈트, 당장 200만 원이 넘는 수트를 사입을 하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 고급스러운 수트를 갖춤으로써 나는 겉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전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으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세일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의지력은 주체적으로 결심할 때는 거의 줄지 않지만 타인에 의한 강제적 결심을 하면 크게 소모된다. 세일 상품은 자신의 의지로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게의 전략에 넘어가 판매당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심코 손을 뻗고 마는 것이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비학 카운슬러인 미타라이 도시코 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타라이 씨는 80세를 넘긴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다. 바로 취미로 해온 점수를 직업으로 삼은 것이다. 놀랍게도 마타라이 씨는 큰 성공을 거뒀다. 미타라이 씨가 2가지 상식을 파괴했기에 가능했다. 나는 80세이니까 안 돼. 나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안 돼. 2가지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지력을 창업에 1점 집중을 한 결과 미타라이 씨는 성공할 수 있었다. 쓸모없는 자격증은 따지 않는다. 물건은 모으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모은 물건이 의지력을 빼앗는 주범이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만큼 사고와 결심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것도 좋지 않다. 물건이든 데이터든 현재 갖고 있는 것에서 3분의 2 이상은 버릴 각오로 정리를 해보자. 아깝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편이 결과적으로 남은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게 된다.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의 대부분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상식적인 삶을 고집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식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상식을 맹신하다 배신당할 바에야 처음부터 믿지 않는 편이 낫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라는 기준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상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 어떠셨나요?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심하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고 주장하는 저자의 책이었는데요.
의지력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쌓인다고 해요.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감정이잖아요, 의지를 쓰는 건.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게 감정이 정말 시간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구나. 제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상대방의 시간이랑 에너지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커피 마시면서 아주 수다를 떨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시간이랑 제 에너지도 아까우니까. 책에서도 나왔듯이 그 할인마트에 이렇게 집에 갈 때 들르면 세일하는 상품 있잖아요. 항상 멕시칸 음식 키트 같은 거 반값하고 이러면은 장난 아니죠. 그 쾌감이. 그 반값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고 이러면 이득인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은 이득이 맞는데 뇌가 그게 정말 거의 마약 중독 수준으로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들러서 할인받는 재미가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당장 필요한 게 없는데도 집에 가는 길에 할인마트가 있으면 들렀다 가는 거죠. 편의점 중독도 마찬가지고. 참 호르몬과 뇌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안 먹으면 빵이랑 이런 거 잔뜩 먹으면 웃긴 건 그걸로는 배가 불러도 그 음식들은 다른 음식을 원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잖아요. 가공식품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잔뜩 먹었는데 그 음식들이 더 먹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살은 그냥 사실 건강하게만 먹어도 쫙 빠지거든요. 입맛도 가공식품, 불량식품 먹을 때보다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안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군것질이 안 당긴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되게 SNS도 되게 공감 갔어요. 사실 시시콜콜한 것만 올리는 것보다 좀 진지한 거 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감정이 좀 섞였거나 감상적이거나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문학소녀, 문학소년 이렇게 부르면서 취향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감상적인 글을 올려도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그런지는 알겠는데 가끔 오글거리는 글들 같은 거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화가 상당히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 감수성을 되게 깎아먹는 단어 같아요. 그게 전 중2병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너무 쉽게 말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은 꼭 있고 하니까 이 저자의 말처럼 뭔가 좀 꾸준히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주위에 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말하듯이 혹시나 친구가 친구 신청한 걸 수락했다면 새로 또 다른 걸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그 개인 계정, 친구가 있는 계정도 일단 놔두고요. 친구가 여러분이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으로 친구 신청이 오면 다른 걸로 받아주래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올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주위 사람들은 한두 마디씩 꼭 하잖아요. 너 그거 잘 봤다 이러면서 정말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꼭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슬프지만. 왜냐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본인들과 함께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는 덜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구치 아키라,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되게 쿨한 느낌의 책이에요. 읽으면 정말 머리가 되게 차가워져요. 좋은 의미로. 정리가 딱 되면서 나도 뭔가 정리를 다 해버리고 싶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리를 쫙 해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하루를 보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게 인간관계부터 업무에 관한 팁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읽기도 편하고 되게 술술 읽혀요. 여러분들 머릿속 정리 한번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즐겁고 미니멀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